아파트가 한 달 새 무려 5억 2천만 원이나 뚝 떨어졌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온 뉴스들이 또 서서히 불기 시작을 하네요. 이제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서서히 이제 조정이 되면서 수도권으로 북상하면서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까지 이 영향이 이제 불어 닥치는 것 같습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혜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으로부터 받은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의하면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84.95제곱미터, 우리가 말하는 34평형대입니다. 이 아파트가 최고가가 작년에 45억에 이제 거래가 됐는데 11월 15일입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에 와서는 이제 3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무려 5억 2천만 원이나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하루 자고 나면은 5억 원이 오르고 또 하루 자고 나면은 5억 원이 내리고 이런 고무줄 같은 가격이 이 시장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로 가격을 이렇게 상승기 있고 하락기가 있는데, 오를 때는 보면은 이 강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용성, 서울, 수도권, 지방, 기타 이제 각 구석구석 시골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지만은, 또 떨어질 때는 거꾸로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 산 정상으로 이렇게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수도권 서울로, 서울 내에서는 또 이 마용성, 특히 또 이제 강남 노른자위까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대림 아크로 리버파크, 이게 지금 한강변을 끼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최고가의 30평대가 45억을 찍은 이 아파트에서 불과 한 달 사이에 5억 2천만 원이 떨어진 그런 실거래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시장에 의미하는 이 내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현상이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도, 미사강변 호반 서밋이라는 이 아파트는 99.52제곱미터인데 작년 5월 달에 15억 7천만 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이제 12억으로 마지막 실거래가가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무려 3억 7천만 원이 이제 마이너스 떨어져서 거래된 거죠. 물론 이제 이 12억 3억 7천만 원이 떨어져서 거래된 이 가격도 값싼 가격은 아니지만은 이제 최고 정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내리막길로 이제 내려간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남동구 논년 신일 해피트리라는 이 아파트는 138.4제곱미터인데 이게 작년 9월 달에 무려 7억 2,500만 원 최고가의 어떤 거래가 됐는데, 이것이 12월 달에는 무려 5억 원에 거래가 된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 이제 2억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을 해서 서울까지도 이제 하루에 또는 한 달에 수억 원씩 올라가다가 이제는 수억 원씩 떨어지는, 참 이 고무줄 같은 이 아파트 가격, 집값이 정말 들쑥날쑥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것이 한 달 만에, 수일 만에 수억씩 올라가고 수억씩 떨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와 어떤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매수자도
많은 돈을, 대량 현금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 또 매도자 측에서도 나는 이 가격, 내가 원하는 이 가격이 아니면은 안 팔겠다 하는 이러한 어떤 용기와 배짱이 두툼한 사람과의 이 대결에서 한두 건이 결정이 되면은 수억씩 올라갔다. 또 한두 건이 또 결정이 되면은 수억씩 떨어졌다 하는 이상적인 이런 부동산 시장, 아파트의 실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일반 연끌자나 또 갭 투자자나 비투자들은 굉장히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공격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은 뭐 내 집을 여유가 있어서 마련을 하겠다 하고 꼭 마음에 드는 뭐 집이 있다, 어떤 부동산이 있다 한다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 역세권, 아주 조망권, 핵심이죠. 아주 핵화, 노른자위 위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가능하면은 이 대단지 아파트를 해서 어떤 황금성이 좋은 그런 아파트를 하고, 그게 없으면은 이 소단지 아파트로 간다 하더라도 몇 개 동이라도 있는 그런 단지를 구해야 되고, 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연립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지만은 또 가격이 거기까지밖에, 돈이 여유 자금이 거기밖에 없다 하는 경우는 거기 나름대로서 또 핵심 위치나 어떤 그 주변의 그 지역 여건 위치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웬만하면은 어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항상 방어적인 태세를 가지고 뭔가 내하고 비교를 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하고 내가 필요한 위치로 이동을 한다든지 내 집을 팔아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어떤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 요즘에 내 집을 팔아서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려니 이 또 양도세가 워낙 또 세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집을 팔아놓고 또 다른 데 이사 가기도 힘들어지는 어떤 시장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애매한 시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맞추어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이제 그 강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용성,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고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마용성, 강남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잘 그 리듬을 타서 강남, 마용성,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순서를 결정을 해서 뭐 교환을 하든지 또 갈아타기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내 재산을 내 자신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의 70% 이상이 이 부동산에 묻혀져 있는 이 현실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지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